여름 특집 식스맨. 예,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 특집 식스맨. 오늘은 김기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오늘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지금 한일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중재하고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일 간의 쟁점이라는 게 미국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물밑 지금 이제 외교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 우리 위안부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아주 정말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 위안부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외교전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에서 일본의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대미 로비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로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거를 취재를 진행했던 뉴스타파 김지윤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취재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위안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 쪽에서 이제 미국에 로비를 해서 방해를 했다. 이런 네네. 의혹이 제기가 되는 이런 단편적인 뉴스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모두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다 요 정도로 들었지만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일본 정부가 대미 로비를 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준 뉴스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전수조사를 해보자. 네네네. 예, 요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017년에 미국 주재 일본 대사로 임명된 스기야마 신스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 이 스기야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대 초반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이른바 이제 일본 외교관 중에서는 지안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4년여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국내 정관계 인사들하고도 교류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참여를 업무적으로 할 정도로 한일 관계를 잘 아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인물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 대사로 취임을 하기 전에 부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역 도시를 다니면서 위안부 동상을 철거를 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하고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전 대사 취임하기 전에 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도 했던 분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이 회의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고 불과 2개월 후에 있었던 회의인데요. 이 당시 이분이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었는데 일본군이 이른바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다. 위안부 피해자가 20만 명이라는 데는 근거가 없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데는 사실과는 반한다.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당시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시민단체 탈식민지화를 지향하는 미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고야마 에미라는 분이 이런 스기야마의 발언은 1993년 고노다마를 사실상 폐기한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전력을 보면은 일본 정부가 아예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특명을 주고 미국 대사에 임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의 미국 대사로 임명된 뒤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실제로 이런 로비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회사를 고용해가지고
뭐 미국 현지 언론 매체에다가 뭐 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뭐 이런 자료들을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지금 미국 국내법상 이 의회나 이런 정부에 대한 로비는 그 로비 단체를 통하지 않고 할 경우에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는 로비 단체들을 고용해서 이제 이 로비를 하는데 이 일본이 그러면 이 대사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이제 로비를 통해서 이 미국 내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움직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취재가 되었나요? 네, 뭐 가장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네. 2018년 작년 6월에 이제 한국 이제 미국 뉴욕에 거주하시는 한인회 주관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그 미국 의회에서 특별 전시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일본 이제 측의 로비에 의해서 좀 물밑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요런 전시 자체가 되게 축소 진행을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 그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차례 정도 이제 거절을 당했었고 4번째에 어렵게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하원 의장이 전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전시의 의미를 듣고는 직접 자신이 참석을 해서 지지를 하겠다. 뭐 이런 네네. 약속까지를 했었는데 이 전시회 당일이 돼가지고 불참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분 외에도 원래 그 하원 의원 10여 명이 참석을 약속을 했었는데 당일에 이제 6명만 참석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행사 규모까지도 많이 축소가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당시 개최를 했던 뉴욕 한인회 회장님과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그 일본 정부 쪽의 로비스트들이 실제 접촉을 의원들 대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네.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로비를 본격화한 거는 아무래도 2007년도에 있었던 이 미국 의회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아마 계기가 됐을 건데 공교롭게도 그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하신 분이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로부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워싱턴 특히 캐피탈 힐이라고 하죠. 예, 의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2007년에 그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2013년, 14년 지나면서 그 비슷한 종류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네.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라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미 로비가 훨씬 좀 거세졌다라고 해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 한국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최근에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로비는 지금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비 회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보통 로비 회사나 아니면 로펌을 고용을 해서 뭐 미국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보좌관들을 통해 가지고 뭐 자료 배포, 뭐 전화, 이메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촉을 주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언론을 대상으로도 로비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딱히 뭐 특정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 요런 걸 담은 이제 뭐 책이나 자료 요런 것들을 배포를 하면서 일본 측의 이제 논리를 펼치는 그런 설득 작업을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별로 지금 이 일본 정부의 대미 로비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뭐 특징적인 양상들이 좀 있나요? 그게 시기별로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요. 사실 건 바이 건,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좀 이런 관련 의원들, 뭐 지역구 의원들이라던가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지역구 아니면은 뭐 이제
특정 정당 아니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로비를 펼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사례는 이 위안부 건이 거의 유일한 건 아닙니까? 네,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안부 건이 네, 이제 굉장히 그거는 대표적이고요. 그만큼 일본에서 이게 참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게 얼마나 그 아픈 지점인지 그걸 또 반증해 주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집중적인 로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그 저희가 전문가분들, 일본 음. 역사 전문가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은 이제 그 아베 정권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런 결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부정을 해야지 이런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미국에서 좀 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십니다. 아베가 주장하는 이른바 네, 그렇죠. 정상국가론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들을 좀 부정해야 되고 그 점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위안부 문제. 문제니까 네, 그거를 어쨌든 이게 부정함으로써 소위 이제 일본의 정상국가론을 미국 사회의 여론에도 이게 네, 좀 수용 가능하게 네, 만들어 네, 보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집중력 로비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본다는 네,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이번 취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많이 해 보셨을 거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만 들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본이 역사를 정말 지우기 위해서 쏟은 이제 돈과 노력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그 노력하거나 스터디한 시간 정말 짧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한 추적을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네. 뭐 저는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미국 로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 로비가 진행됐고 그걸 네. 통해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이렇게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일본의 입지를 만들어왔던 이런 노력들이 일본에서 아주 오랜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실증적인 취재를 해서 보도해 주신 우리 뉴스타파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김경래 최강 시사 여름 특집 식스맨 김기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본의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로비와 관련해서 우리 뉴스타파 기자를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 위안부 결의안 2007년도에 있었던 마이크 혼다 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사실상은 주도하셨고 미국 내에서의 어쨌든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의회 관계를 지난 10여 년 이상 해오셨던 우리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진행으로 이렇게 뵙게 됐네요. 글쎄요, 우리 김 의원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네. 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이제 로비를 통해서 그 미국 의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그게 합니다만 실제로 그 일본의 이 로비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말 제가 이거 거의 한 13년째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네. 그 워싱턴의 로비력, 영향력이죠. 큰 틀에서는 영향력인데, 이스라엘과 일본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로비 영향력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못 채고,
일본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학술 부분에까지 그동안에 갖고 온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이제 로비력이죠. 영향력을 뭐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그 스펀지에 물 스며든 것 같다. 보이진 않는데 건들면 일본이다. 그리고 이게 오토맥 강가에 그 만발한 벚꽃 같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게 그냥 저는 이전엔 몰랐는데 이게 한 10년째 일본의 이런 영향력에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오면서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고 여하튼 간에 지금 일본은 일찌감치 공공외교라는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영향력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파라에 등록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에 결합된 힘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 와서 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 굉장히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죠. 2014년도에 제가 그 나눔의 집에 강일출 이옥순 두 할머니를 모시고 백악관에 갔었습니다. 사실 네네. 일본 로비가 무서워서 마이크 혼다 의원하고 몰래 이거를 만들어서 백악관에 가가지고서 민권 담당 디렉터죠. 그러니까 비서관을 만나서 이제 그거만 넘기면은 그 영부인을 만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네네. 미셸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온 다음서부터 다시 한번 깜짝 놀랐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아베가 총리였고 아베가 그때 놀래가지고서 워싱턴을 다시 정비했고 그때는 아베가 총리에서 아웃됐었습니다. 잠시. 그렇죠. 2012년도에 아베가 다시 집권 2기를 맞이하더니 다시 들어왔는데 아베의 목표는 워싱턴에 와서 일본의 이 우파들의 가장 민감한 전쟁 범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로 계속 일을 해왔는데 2014년도 우리가 이거 매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된 날을 기념하면서 한국의 할머니를 모셔다가 위안부 때 동의해준 의원들을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4년도 백악관을 갔다 오니까 왕창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이 공공외교하면서 엄청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2015년 결국엔 아베가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 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결론을 만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이제 위안부 앞서 그 김지훈 기자가 그 일본 정부의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대미 로비와 관련해서 그 보도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실제로 2007년도 그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미국 그 캐피탈 힐 미국 의회 분위기도 이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어떤 인권 문제 또 뭐 일종의 이제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전쟁 시기에 있어서 인권 범죄 문제 이렇게 인식이 형성돼 있었던 건데 그 뒤에 지금 그 여론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주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전략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전략에 우리가 좀 빠져가지고 이전에 가졌던 그런 이 상승세를 잃어버렸는데요. 네네. 일본이 이제 워싱턴이 로비스트 때문에 워싱턴이 망가졌다라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미국의 정치권하고서 일반 시민사회, 다른 나라 정부, 이 중간 역할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 네네.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외교라는 게 세졌죠. 네. 전 세계가 그래서 워싱턴에 나와 있는 미국에 있는 자국계 동포들을 정치 세력화시키는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패스시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인권의 문제, 인류 보편적 가치,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보편적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의원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일본 로비랑 싸워서는 택도 없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부터 일본은 전략을 바꿉니다. 자기네도 공공외교를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가 보편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분쟁 이슈다라는 걸로 계속 만들면서 한국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한국의 보편적 단체들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문제로 전환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디에 우리가 좀 빠졌나 하면은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지난 다음에 2010년도에 최초로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기린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네네. 직접 그때 와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일본의 아주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그거를 갖고서 없애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게 무슨 위안부냐, 전시 성노예지, 용어가 바뀔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아베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일 간의 분쟁 이슈로 만들어라. 그래서 공공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한국을 끌어들이는 미끼를 던졌죠. 일본 정치인이 자꾸 오니까 한국 시민단체가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니까 일본 정치인도 오니까 일본 정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일본 로비스트들이 가가지고 봐라,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 이슈다. 여기에 그냥 입막음이 되고 2015년도 아베 총리가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다음에 그해 12월에 그 박근혜 정부하고서 일본하고서 그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결의안을 훼손시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중간 결론을 맞게 된 겁니다. 예, 청취자들께서 지금 우리 김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이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미국 내의 이 중도적인 의원들의 입지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위안부 결의안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략을 쓴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간에 있어서 미국, 일본이 지금 이제 저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을 갖고 지금 경제보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의 전략은 이게 한일 간의 정치 분쟁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지금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게 일본의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으면 이게 또 미국이 이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미국 워싱턴은 인종 문제라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이슈도 잘 안 보이는데요. 네네. 대통령이 의원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한 거로 이 공방전 때문에 다른 이슈가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있는 현상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는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게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한다 이거요. 네. 이런 이슈와 그다음에 위안부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이거는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 보편적으로 이거를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의회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네네. 사실 로비의 대상은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시민들이 대상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민감하고 꼭 들어가서 영향력 성과를 낼 때가 의회입니다. 의회를 할 때에는 의원들은 다들 괜찮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옳고 그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로비는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서요. 가서 좋은 자료, 실질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득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의원들을. 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긴장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미국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의 관련된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 이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나 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공공외교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어프로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권력을 바꾸기 때문에 이 선거에 긴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통한 올바른 소리 내기, 유권자를 통한 이런 일본의 아주 파렴치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도록 하는 전략, 이것을 많이 궁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동욱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멀리 미국에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온 유튜브 댓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진행 차분히 잘합니다. 김기식은 인류학 전공자 아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이런 댓글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네, 뭐